다음 글의 논지로 가장 적절한 거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초반부라서 제 생각에는 강화약화 논증에 되게 초반 문제들 있죠. 좀 그 초창기 강화약화 논증에 대한 문제들을 좀 모아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책은 분당의 논쟁에 관한 논설을 실었다. 어째서 황극으로 이름을 삼았는가? 오직 황극 이런 거 한자 병기되어 있죠. 같이 나란히 적혀 있으면 중요한 소재일 때가 있으니까 이런 건 이제 뭐 일시부합 출현형이든 병렬형이든 이런 이름도 다 이제 기준서 고유한 단어인데 이런 유형 어떤 유형의 문제이든 간에 이렇게 한자어를 좀 같이 나란히 써준 단어는 중요한 단어일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소재일 가능성이 높다. 뭐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유는 이런 이유로 잡아두는데 한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할 수 있어라는 걸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잡아두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면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기계적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냥 황극하면서 잡으면 되고요. 왜 황극으로 이름을 삼았는가? 오직 황극만이 뭐 붕당에 대한 옛설을 협파할 수 있기에 이로써 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말투가 되게 옛날 말투 같죠?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생각하기에 옛날에는 붕당을 협파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왜 그러한가? 그때는 군자는 군자와 더불어 뭐 진붕을 이루고 소인은 소인끼리 무리지어서 미붕을 이루었다. 이거 이해 안 돼도 된다고 했죠? 한번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특히 논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 곁다리 내용에 매몰되실 필요 없어요. 뭐 만약 현부 충사를 살피지 않고 오직 붕당을 제거하기에 힘쓴다면 교활한 소인의 당이 뜻을 펴기쉽고 뭐 정도로 처신하는 군자에 당은 오히려 해를 입기 마련이다. 그래 무슨 말을 하려는 건데 계속 말해봐. 이에 구양수는 뭐 붕당론 이렇게 꺽쇠로 책 이름 인용해줬을 때도 그냥 이게 뭘까 하면서 그냥 편하게 잡아 놓으세요. 붕당론을 지어 신하들이 붕당을 이루는 것을 싫어하는 임금의 마음을 경계하였고 주자는 뭐 이런 사람은 뭐 이러자는 뭐 이러한 것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붕당이라는 것은 뭐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이니 붕당이 있는 것을 염려할 게 아니라 염려 아니고 임금이 군자당과 소인당을 가려내는 안목을 지니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붕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야, 뭐 부정적인 거야, 아리까리해요 아직은. 그러니까 뭔가 붕당 자체를 비판하지 말고 뭐 임금이 안목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건가 싶죠. 그냥 의심이 들 때는 그냥 계속 읽어보면 됩니다. 군자당의 성세를 유지시킨다면 정치는 저절로 바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옛날에는 붕당을 없앨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순간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러나 지금 이것이 옛날에 했을 때 그럼 자연스러운 흐름이 뭘까요? 옛날엔 이런 것이 가능했어. 1번. 그런데 지금도 가능해. 2번.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뭐 사실 그런데 들어간 순간 그러나 이거 들어가는 순간 당연히 방향이 뒤집힐 거라는 것쯤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요. 과거에는 이러했다. 현재는 보통 그러나라는 단어를 많이 넣어주겠네요. 생각해보니.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할 때 뭔가 대조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러니까 제가 그 뭐 통설적으로 뭐 혹자는 속설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러한 학자들이 많다라는 말을 서두에 던지거나 뭐 이렇게 서두가 아니어도 중간에라도 던지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것과는 생각이 다른 나는 근데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라고 하면서 보통 반박 제시할 때 이렇게 좀 뭐랄까요 빌드업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치 과거의 내용을 하면서 빌드업을 하다가 근데 왜 현재는 그러하지 못한가 라면서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을 보통 합니다. 이런 글의 특성이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익숙하시다면 앞에서 무슨 내용인지 일단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끙끙대면서 읽었던 내용이 그러나 지금 하는 순간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 뒷부분이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거나 잘 이해 못했는데 뭐야 이 문제 망했나 하시다가도 일단 이게 논지 묻는 문제니까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다라는 거 하나랑 그러나 지금 나온 순간 그럼 여기서부터 힘주면 되네 힘줘서 읽으면 되네 라고 눈치채신 다음에 좀 편하게 혹은 내용 못 잡고 오다가도 여기서는 힘을 줘서 좀 집중해서 읽으면은 답은 나오겠구나라고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단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가 원래 항상 문단을 끊잖아요. 그러니까 제 수업 들었던 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항상 제가 그 문단 글 시작하면 문단 다 끊어놓고 출발하는데 여기서 안 끊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지나 그 중심 내용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전체를 다 보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그때 문단 안 끊어요. 이렇게 표시 안 해놔요. 굳이.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그러나 지금 붕당을 만드는 건 군자나 소인이 아니래요. 의논이 갈리고 의견을 달리하여
저편이 저쪽의 시비를 드러내면 이 편 또한 이쪽의 시비로 대응한다. 저편에 군자와 소인이 있으면 이 편에도 군자와 소인이 있다. 따라서 붕당을 그대로 둔다면 군자를 모을 수 없고 소인을 교화할 수 없다. 이제는 붕당이 아닌 재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널리펴야 된다. 그런 까닭에 영조대왕이 황극을 세워서 탕평 정책을 편 것을 이런 동안의 가장 큰 치적으로 삼았다라고 해서 어찌됐건 간에 붕당 정치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고 과거와 달리 현재는 재능으로 해야 된다. 그 말로 끝났죠. 그걸 이제 의식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 1번 군자들만으로 이루어진 붕당을 만들어야 된다?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재능에 따라서 하자 이런 말이었으니까. 2번 붕당을 혁파하고 유능한 인재, 유능하다는 게 말 그대로 재능이 있다라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맞는데 싶어서 2번에서 끊으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논지글 같은 경우 뭔가 자기가 제대로 잡았는지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알죠, 충분히. 그러면 그냥 3, 4, 5번까지 보셔도 되는데 정말 확실하다는 정답이 보이면 가급적이면 남은 선지 안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다 아시겠지만 본인이 이렇게 좀 찝찝해서 남은 선지 좀 봐야지 하고 봤다가 거기서 하필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정답을 찾았어요, 선지를. 지금 2번이라고. 근데 그걸 한 90%, 한 95%의 확률로 잡으셨는데 한 4번 정도에서 80%짜리 확률의 정답 같은 선지가 뜨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뭐야 2번 아니라 4번인가? 이 생각 든다고요. 근데 이게 아니 객관적으로 95%짜리 선지가 있는데 4번에서 흔들릴까요? 물어보실 수 있지만 시험장에서 사람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인생 걸고 모든 시험 하나하나를 다 보는데 특히나 피셋이든 그러니까 5급 공채든 입법고시든 다 이런 게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라 사람이 괜히 안 보는 이만 못하거든요. 평소보다 더 신중해져요. 문제 풀 때. 오히려 시험장에서 평소보다 신중함을 잃게 되면 점수, 정답률 엄청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여튼 정답 끊기면 뒤에 보지 마시고요. 괜히 본인 흔들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 이럴 순 있죠. 자기가 2번이 아직 확실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90에서 95% 확률로 이거 말고는 없지 이런 생각 안 들면 보는 게 맞죠, 당연히 그때는. 근데 보면 3번은 옛날의 붕당과 현재 붕당 사이의 조화? 이런 거 전혀 아니죠. 4번.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여 붕당 간의 대립을 조정해야 된다? 강력한 왕권? 이런 말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붕당 간의 대립을 조정하자 했나요? 이 사람은 이제 붕당으로 하는 정치는 할 수 없어. 제3의 대안으로 나아가자 이 말했잖아요. 5번도 붕당마다 군자와 소인이 존재하므로 한쪽 붕당만을 등용하거나 배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2번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4번, 2번인지 그리고 이제 6번까지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씨의 견해와 진술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A씨 했는데 우리 이거 많이 연습해봤죠? 이거는 직선이 안 되나? 제가 굿노트는 좀 처음 써봐가지고 잘 못해서 제가 좀 이걸 조작하는 게 어설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단 ABC고요. 진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실 거예요? 병렬형으로 접근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라면요. 일단 A, B, C 그 다음 진술 이런 거 있고 선지를 봐요. 봤더니 가나다라마는 B, C, A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방향을 그러니까 이건 좀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하네요. A를 읽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A를 하나 읽고 그 다음에 A 들어간 거 어딨어? 라고 선지를 긁으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A가 있죠. 그러면 3번 선지 같은 경우 해결하려면 A 읽은 다음에 다를 추가로 읽어서 다는 A와 B의 견해를 모두 강화한다 하면 일단 A 부분이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거 이런 식의 방향 그러니까 A 읽고 A랑 관련된 거 해결하는 방향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방향은 반대로 가나다라마 순으로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가를 읽고 가 해결할 때 뭐가 필요해? B, C. 그럼 그때 가서 B, C 읽고 가에 대한 거 하나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보시면 A, B, C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리고 가나다라마 진술은 좀 짧아요. 저라면은 그냥 A, B, C를 읽고 ABC 긴 거 읽은 김에 그거랑 관련된 걸 한번 다 긁어보겠어 라고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근데 이 경우는 뭐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보겠다라는 거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과거에 풀었는지와 상관없이 오늘 처음 보는 거라 낯설어서 좀 낯설어가지고 이제 저도 진짜 완전 생판 처음 문제 보면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리는 자리라
네, 볼게요. A 먼저 읽겠습니다. 고대 인간은 뭐 강건하고 거의 불변하는 기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인간 종족으로서 가능한 뭐 모든 활력을 발휘했다라고 해서 뭔 말하는 걸까 싶죠?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았다. 질병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뭐 질병 X, 질병은 고대 이후, 질병이라는 것은요, 고대 이후 과다한 노동, 뭐 나태, 행복 이렇게 나열해주면 저는 괄호를 묶어요. 과다한 노동, 나태, 행복 또는 궁핍을 낳는 문명의 부산물이었다라고 하고요. 고대인에게 질병이라고 할 만한 것이라고는 사고로 인한 손상뿐이었다. 그렇게 고대인들은 후대인들에 비해 장수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해서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한번 이제 A 읽었으니까 A로 할 수 있는 게 아까 여기 두 개였죠? 그래서 일단 다, 다 하나 읽고 3번 갈게요. 다 보시면 문명의 진보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과거보다 길어졌다? 지금 A는요. 등호를 제가 적어온 단어를 깜빡했네요. 보시면 지금 고대인들이 후대인들에 비해 장수를 하는 거니까 수명의 길이라는 그 기준에서는 고대인이 더 크죠. 그래서 이제 부등호를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다를 읽으실 때 인간의 수명이 과거보다 길어졌다라고 하면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서로. 그래서 다가 A의 견해를 강화한다라는 게 틀려버렸습니다. 3번 선지가 지금 아직 B를 보지 않았는데 지워졌고요. 5번도 볼게요. 마는 뭐지? 했을 때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질병과 빈곤이 늘어났다라고 했고요. 이게 A의 견해를 강화하는가 했을 때 A가 방향이 이런 방향이었죠. 그러니까 문명, 여기 보시면 문명 발생하고 나서부터 문명의 부산물이 뭐 노동, 나태, 행복 또는 궁핍을 낳는 문명의 불산물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네거티브 하잖아요. 그래서 A 견해 강화 오케이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가야 돼요? 저의 수업을 들어주신 착하신 여러분, 그 다음 뭐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마 같은 경우 B, 그러니까 물론 A 다음에 B가 오기 때문에 B를 보는 것도 맞지만요. 5번 선지가 B 읽으면 일단 판단이 끝나죠. 판단이 끝나기 때문에 5번 선지를 처치할 겸 그리고 B 읽으면 또 타고 갈 수 있는 선지도 또 있고 하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심지어. 그래서 정확히는 5번 선지의 판단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B를 가는 거고요. 만약에 5번 선지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제시문이 B가 아니라 C였으면 저는 C를 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튼 그런 이유로 저는 B를 갑니다. 한번 B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B는 인간의 황금 시대는 근데 어찌됐건 간에 A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수명에 대한 이야기, 고대인과 현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일단 느낌 오셨죠? 계속 그 느낌 까먹지 말고 갈게요. 인간의 황금 시대는 18세기 후반에 뭐 본격적으로 열렸다. 문명의 진보는 세상의 원기를 회복했으며 미래를 향한 커다란 도약의 가능성을 열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되게 문명을 플러스로 보네요. 이제 인간은 새로운 인간 존재 창조를 통해 새롭게 탈바꿈을 해야 됐다. 수명의 영역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사회적 평등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이게 빈부의 극단적 차이를 종식시키면서 결국 수명의 연장을 가능하게 했죠. 그래서 지금 이게 펜이 좀 굵어가지고 좀 더 얇은 걸로 했어야 되는데 펜이 굵어서 그래서 사회적 평등이 기여를 했고요. 의학의 발달 기여했고요. 뭐 전반적인 진보의 속도와 보조를 맞추며 인간의 수명이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A와 B가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래서 B 들고 가면요. 아까 마가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질병과 빈곤이 늘어났다 했을 때 약화한다. 맞죠? 그쵸? 왜냐면 B는 그 문명 덕분에 늘어난다라고 보는 애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세 문제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강화약화 편 같은 경우 과거에는 단순히 논지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데서 좀 그쳤다면 이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알고 계시는 뭐 강화하는 것은 약화하는 것은 뭐 다음에 논증의 평가로 오른 것은 이런 문제까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문제들을 통해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좋은 문제를 냈고 현재 이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전체적인 기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 문제들의 방향을 본다는 의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세 문제 아마 다음 시간은 좀 더 설명을 가볍게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문제 푸는 영상인데 설명을 또 하고 있어서 다음 시간은 좀 더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세 문제만 풀든지 5문제를 풀든지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